안녕하세요. 쿠쿠 디자인 팩토리의 디자이너 쿠쿠입니다. 오늘은 기초 삼각 연필을 그려볼 생각인데요. 저번 강좌에서 사용했던 툴과 이번에 새로이 배우는 툴을 포함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해 주실 게 있어요. 뷰에 가시면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마트 가이드 요거 체크, 컨트롤 U입니다. 단축키는 요거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저는 먼저 체크가 돼 있어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스마트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각형 두 개를 그렸습니다. 제가 사각형 두 개를 그렸을 때, 자,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은 상황이면 같이 대놓으면 같은 면이 붙었을 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가이드로 야, 면이 붙었습니다 라고 표시도 해주고요. 코너에 점, 그러니까 꼭지점을, 앵커 포인트 꼭지점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것도 있고요. 자, 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각도 표시도 해줘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좀 설명이 있는 가이드선이다. 그리고 또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얘가 스냅이 걸려요. 이렇게 가서 딱 붙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해져 있는 뭐 CI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렉탱글 툴로 쭉 얇고 기다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선택 툴로 얘를 이동해서 복사를 해서 쭉 해서 요만하게 몸통을 만들려고 그래요. 연필을. 자, 이동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죠. 이동 복사. 자, 이동하면서 Alt 키를 누르시면 복제가 돼요. 자, 이렇게 복제. 간단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평행한 사각형 복사본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이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Alt를 누르시고요.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행하게 돼요. 그런데 스마트 가이드를 켜놨죠. 그러면 아까 전에 갖다 댔을 때 자, 안내선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띄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내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마우스 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세 개의 라인이 똑같아요. 크기가. 그렇죠. 두께가 다 똑같죠. 이게 선이 겹쳤다는 얘기예요. 자, 선은 나중에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워낼 거니까 저희가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라인을 보기 위해 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두 개가 붙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돋보기 툴은 마우스 드래그하면 원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강 보시면 나와요. 자,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얘를 또 이동 복사해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면은 일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명령어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가면 트랜스폼 어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쉬워요. 그냥 이전 작업을 반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 어게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해서 복사한 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 간격이 다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트랜스폼 어게인의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자, 컨트롤 D, D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계속 복사가 돼요. 한 8개 정도. 저는 8개 정도를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위에 지우개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옛날 연필 보면 위에 지우개 달려있는 연필 있죠? 그 지우개에 보면은 이제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안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쇠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마트 가이드를 갖다 댔더니 첫 번째 오브젝트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꼭지점에 갖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그러면 끝에 박스에 파란불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워주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에 일치하는 사각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 해갖고 이렇게 링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겠죠. 근데 모서리가 이렇게 너무 동그랗지 않죠. 이럴 때는 마우스를 띄지 마시고요. 화살표를 위로 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동그래져요. 밑으로 내리면 각이 지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동그래지고. 자, 간단하죠. CC 버전 이하 분들은 코너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화살표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동그래졌을 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CC 이후 버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 보이시면 요 코너 타입 파란 점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래져요. 자, 그러면은 셀렉션 툴을 다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아까 방금 전에 배운 거 있죠? 이동 복사 Alt Shift를 눌러주시고, 자, 적당한 거리를 띄워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위에 이제 지우개를 이렇게 얹어줘야겠죠. 자, 지우개 똑같이 얹어주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쪽에 갖다 대면 여기 파란색 라인이 보이시죠? 자, 파란색 라인 위로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면하고 일치하는 가상의 선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높이를 지우개 한 요 정도 높이를 할게요.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쪽 면에 갖다 붙였더니 이쪽 면에도 라인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양쪽 끝이 맞는 라인이 이렇게 생기시는 거예요. 지우개가 너무 동그랗다 그래서 싫다 이 정도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 마우스를 지금 띄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지우개 모양이 돼요. 지우개 모양이 됐는데 위를 가리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일러스트에서 또 많이 쓰이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와 샌드 투 백이라는 게 있어요. 브링 포워드와 샌드 백워드는 요거는 한 단계 위, 한 단계 밑인데, 요거는 맨 앞으로, 무조건 맨 앞으로, 무조건 맨 뒤로 보내라 해요. 그래서 샌드 투 백을 누르시게 하면 맨 뒤로 보내집니다. 브링 투 프론트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샌드 투 백은 맨 뒤로 보내기예요.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우개 모양이 다 됐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확대를 해줄게요. 자, 확대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해요. 자, 폴리곤 선택 툴을 선택을 할게요. 폴리곤 선택 툴을 선택해서 요 밑에 연필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폴리곤 선택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드래그 시키시면, 저희가 지금 마우스를 띄지 않고 있습니다. 드래그 시킨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화살표를 올려주시면 각이 추가가 돼요. 자, 밑으로,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시면 각이 줄고 추가가 되고.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어 줄 때는 맨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폴리곤 툴의 제일 최저 단위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렇죠, 선이. 왜냐면 이게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Shift를 눌러주시면 수평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Shift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띄시면 이렇게 수평이 되는 삼각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연필 모양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얘를 돌려야겠죠. 180도로. 자, 180도로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코너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 화살표가 이렇게 라운드가 졌죠. 자, 이게 돌리는 표시인데요. 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어디냐면 뷰에 가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히든 바운딩 박스, 이렇게 표시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뷰에 가셔서 쇼 바운딩 박스 Shift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나와요. 자,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내가 얼마나 돌렸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옆에 치수가 나오는데 맞추기도 힘들고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Shif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145도 각도로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러면은 180도를 돌려야 되니까 Shift를 눌러놓고 밑으로 드래그를 시켜주면 이렇게 180도로 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붙여줬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꼭지점에 딱 꼭지점끼리 맞닿으니까 십자선이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러면 꼭지점끼리 맞았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띄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옆에도 우측에서 라인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맞았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좀 밋밋하죠? 뭐 샤프인지 볼펜인지 구분이 안 가죠? 자, 이제 연필, 나무 연필이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주는 느낌을 좀 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연필이 저기 앞에가 좀 몽득하니까 좀 길게 뽑아주겠습니다. 자, 이거 길게 뽑을 때는 여기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요거 잡고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자, 연필 모양처럼 잘라주려면은요, 쉐어 툴에 가시면 펜슬 툴을 쓸 거예요. 자, 펜슬 툴을 가시면 됩니다. 쉐이퍼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이 나와요. 이렇게 펜슬을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로 드래그로 제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뭐 좀 길게 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잘렸죠. 자, 얘를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오늘 처음 배우시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 패스파인더라는 게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뭐 그림을 그릴 때 거의 얘가 빠지면은 좀 섭하다 정도로 감초 같은 애예요. 한약에서.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패스파인더의 합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합치기는 유니트, 나누는 디바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치기, 나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요, 디바이드를 누를 거예요. 디바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잘려요. 내가 그려준 선 모양대로 오브젝트가 2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면 같이 그룹이 지정이 돼요. 이 패스파인더에서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그룹을 지정을 시켜요. 그러면 얘네들 두 개를 풀어줘야겠죠.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에 가면 언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Shift Ctrl G입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얘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겠습니다. 위에 거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처럼 이렇게 깎인 모양처럼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요 모서리에 아까 전처럼 갖다 대면 이렇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또 붙어요. 이렇게 턱하고 자석처럼 갖다 대면 턱하고 붙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몸통과 얘를 다 잡고 디바이드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디바이드를 나누게 되면 여기가 다 잘려나가겠죠. 여기 잘려나가고 여기 잘려나가고 다 잘려나가겠죠. 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디바이드 시키면 이렇게 잘려나가요. 어우, 정신이 없죠. 정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쉽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패스파인더를 쓰면 뭐가 잡힌다 그랬죠? 그룹이 잡힌다 그랬죠? 자,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언그룹 시키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럼 필요 없는 것만 지워줄게요. 양쪽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자, 튀어나온 거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얘네들은 요 상태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 얘네들을 합쳐줄 거예요. 요 면으로. 이렇게 생긴 면으로 합쳐주려고 합니다. 자, 얘 유니트를 합쳐주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합쳐져요. 자, 그러면 연필 모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이제 좀 연필 같나요? 그런데 잠깐 여기 보시니까 아까 전에 그려줬던 지우개 모양이 어디 갔을까요? 지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숨은 거예요. 그래서 자, 몸통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아까 전에 배웠던 거 Arrange, Send to Back 눌러주시면 다시 나오죠. 이 패스파인더를 쓰게 되면 얘가 맨 위로 올라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룹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맨 위로 올라오거든요. 자동으로 그룹을 지정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맨 상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패스파인더를 쓰시게 되면 샌드 투 백은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뒤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걸 디바이드나 합치기나 뭐 구멍 따기나 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얘가 맨 위로 올라와요. 자동으로. 그룹을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뒤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연필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제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색깔을, 요 명령어를 배우기 위해 요렇게 그린 거예요. 자, 달리 연필을 그려도 돼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라디언트로 잡아도 되는데, 오늘은 에디트 컬러에 브랜드 버티컬, 브랜드 홀리젠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저는 색깔을 요 앞에를 이렇게 밝은 색과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두 개를 한번 브랜드를 시켜볼게요. 에디트 컬러에 브랜드 홀리젠탈. 이건 가로 방향이고요. 버티컬은 세로 방향이에요. 자, 홀리젠탈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어떤가요? 색깔이 점점 바뀌어서 어두운 색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면으로. 자, 그라데이션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줘도 돼요. 자, 여기다가 그냥 라인 잡아서 지금은 개별로 가잖아요. 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요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는데, 자, 얘는 그냥 한 개의 그라데이션이 면적이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개별 색깔로 지정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컬러의 브랜드 홀리젠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얘와 그라데이션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와 그라데이션의 차이를,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그리고 얘를 지금은 한 개가 백색 검정이 되죠. 얘를 일직선으로 통합으로 잡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지금 백색 요만큼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거기에 다음 요만큼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그라데이션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거리상에 표현하는 그 오브젝트 면이 작기 때문에 그것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솔리드 컬러예요. 개별 색깔이에요. 얘는 그라데이션이 한 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솔리드, 그러니까 색깔이 따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얘를 어디에 쓸까요? 우리가 색상표 만들 때 많이 써요. 여기서 백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백색, 여기는 백색, 여기는 검정,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11개에 이렇게 검정이 되면 얘를 브랜드 버티컬을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컬러에 브랜드 홀리젠탈을 시키게 되면 얘 10%, 이제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10%, 그렇죠. 다음 넘기면 20%, 30%, 40%, 50%, 60%, 7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는 100%, 그렇죠. 왜 11개를 만드냐면 얘가 빵프로라서 그래요. 10%, 20%였고 얘가 100%가 가야 되니까 11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색상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 버티컬, 브랜드 홀리젠탈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위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시킬 거거든요. 자, 우리 원기둥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자, 원기둥 그라데이션은, 자, 리니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리니어, 레디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옆에 프리포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자, 이게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방점이 생겨요. 이렇게 사방. 원형 그라디언트가 4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CC 이전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이 그라디언트 메시라는 툴을 썼어요. 얘로 이렇게 사각의 점을 찍어줬거든요. 자, 어떤 원리냐면 그라디언트 메시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이렇게. 근데 얘가 참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메쉬 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침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접점에서 컬러가 되게 웃기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일러스트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써야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그거보다도 조금 낮게 작업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오늘 안 쓸 거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리니어만 쓸 겁니다. 리니어.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바가 보이거든요. 자, 요걸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바가 보이는데, 자, 검정색을 한번 앞으로 좀 밀어볼게요. 그리고 흰색을 좀 밀어보고, 자, 그리고 점을 하나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추가가 돼요. 자, 얘를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갖다 댔더니 플러스 마크 보이시죠? 누르시게 되면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점이 추가. 그래서 여기가 요 부분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약간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빛이 닿는 부분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밝게.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라인이 제일 밝아요. 원기둥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쭉 흘러가다가 요 부분, 뒤에 부분이 어둠 속에서 밝음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원기둥의 효과예요. 여기. 자, 그라디언트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원기둥입니다. 이거는 소묘를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소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보시면은, 아, 원기둥은 이렇게, 뭐 뿔은 이렇게, 뭐 직육면체는 이렇게, 정육면체는 이렇게, 소묘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런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그리파나 줄리앙이나 비너스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명암만 넣어주면 돼요. 자, 명암에서 컬러만 바꿔주면은 이제는 명암 개념을 알기 때문에 컬러를 어떤 걸 넣으셔도 이렇게 원기둥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은 적용을 시킨다. 자, 그러면은 위에 요 마른 목걸은 뭐냐? 이 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밝은 면적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움직이고, 어두운 면적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색깔 농도를 어느 기준으로 둘 거냐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색깔 중에.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눌러놓고 로케이션을 이렇게 움직이면 색깔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자, 요쪽 면이에요, 요쪽 면. 그쵸? 자, 밝아졌죠? 이렇게 놓으시면 다시 어두워져요. 자, 그런 식으로 농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돌아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스포이드 툴이 있어요. 자, 스포이드 툴은 기존에 있는 컬러 값을 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는 컬러 값이 바뀌겠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이 또 있거든요. 야, 오늘 되게 복잡하시죠? 이거 하나하나 좀 천천히 하세요. 자,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에 적용시켰던 거를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대각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길게 뽑아서 얘보다 지금 빛이 여기 나오는 것보다 조금 앞으로 더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굴곡이 졌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굴절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개별로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돌아가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개별로 넣으셔도 됩니다. 선택해 놓으시고, 마우스를 드래그 시켜주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직각으로 되죠. 이렇게 45도, 이렇게. 자, 직각으로 이렇게 드래그 시켜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좀 이렇게 돌출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지우개를 그릴 거예요. 지우개를 그리는 거는 레디아 툴을 선택을 할 건데, 자, 기본형으로 바꿔주세요. 일단은 그라디언트를 여기 보시면 화이트 블랙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레디알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해서
쭉 당겨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다 싶으시면은 이제 컬러 값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지우개는 이 색깔이 흑백이 아니죠. 지우개는 컬러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컬러 값 변경하실 때는 여기 패널에서, 컬러 패널에서 바꾸셔도 돼요. 컬러 패널에서 바꾸셔도 되는데, 지금은 컬러 패널에서 쓸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패널이 떠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우측에 가시면, 우측을 쿡 누르시면 CMYK가 있고 RGB가 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CMYK를 누르신 다음에요. 먹이 아니죠. 검정을 죽이고 이렇게 지우개처럼 색깔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그러면 여기는 좀 약간 아이보리 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가 조금 어둡게 가는 게 낫겠죠. 그럼 더블 클릭 어둡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우개 모양이 됐죠. 자, 연필 모양 됐고요. 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연필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일단 써볼게요. 리니어 이제 세로용으로 나오니까 일단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깔을 일단 녹색 계열로 좀 해보겠습니다. 녹색 계열. 그리고 자, 여기서 찍어서 여기서 추가 당겨놓고 추가, 이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연필심을 그려야겠죠. 자, 연필심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기본형인 스와치의 화이트 블랙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요. 자, 당겨주시고요. 자, 이쪽에는 조금 밝은 거, 그리고 여기는 밝은 거.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기본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얘를 좀 당겨 주시고요. 여기를 찍어 주세요. 여기를 한번 콕 찍으면 좀 얘보다 밝은 색깔이 찍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당겨 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여기는 조금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럼 하얀색 옆에를 꼭 찍어 주시면 회색이 들어와요. 이렇게. 자, 컬러 값이 이렇게 회색이 들어와요. 자, 이런 식으로 원기둥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팁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 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색깔이 있는 곳에서 쿡 찍으면 컬러가 그 값이 적용이 되니까 그대로 옆으로 이제 이동만 시켜 주시면 돼요. 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필요 없으실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로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제 다 그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트로크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선이 다 들쑥날쑥하니까 보기가 안 좋으시죠. 자,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위로 올려주시고요. 스트로크를. 자, 밑에 논 체크해 주시면 색깔이 빠지는 거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좀 두툼하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얇게. 그때는 자, 우측이나 좌측 아무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시는데 Alt 키를 눌러주시면 같이 줄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얇은 연필이 됐죠. 자, 어떠세요? 보기가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이때 나는 너무 연필이 길어서 싫다 그러신 분은 아까 배우신 거 이동 복사 하셔가지고요. 나는 너무 길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직접 선택 툴이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줄어요. 그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몽땅 연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몽땅 연필이 됐죠. 그럼 난 컬러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눌러서 자, 청색, 스트로크가 바뀌죠. 자, 요거 누르시면 바뀌어요. 그리고
스트로크색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바꿔야 되니까 이걸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하늘색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전체 선택해 주시고 몸뚱이 에디트에 오늘 배우신 거 에디트 컬러 브랜드 호리젠탈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아까 버티컬 설명은 한 번도 못 보여드렸으니까 연필심이 너무 기니까 이것도 좀 줄여주셔도 되고요. 자, 뭐 바꾸고 싶다 버티컬로. 자, 호리젠탈은 계속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버티컬은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녹색, 위에는 연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오브젝트 에디트에 에디트 컬러 브랜드 버티컬 이렇게. 자, 버티컬하고 홀리젠탈의 차이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필이 3개가 됐습니다. 자, 이 연필은 공유를 제 블로그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을 거고요. 좀 궁금하시면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걸로 소재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쿠쿠 디자인 팩토리의 디자이너 쿠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